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 신호를 언제부터 보신 겁니까? 지기현 3월 7일 구속 취소 대타로. 그때부터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들의 계획은 뭐예요? 이재명을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후보 진보 진영에서 후보 자체를 못 내게 해서 어부지리로 이재명을 이제 아웃시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예. 지금 어쨌든 뭐 어제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앞으로 좀 경각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네. 뭐 압도적 승리를 지향해야 되겠지만 네.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예. 다시 제가 좀 그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네. 저는 이런 말 해도 욕 안 하더라고 별로. 그런데 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막 욕 먹는다. 나는 어차피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네, 자유인이니까. 네, 욕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그대로 될 거니까. 바보들만 욕하면 돼. 네. 바보들 욕은 필요 없어. 그런데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대선 승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영향을 줍니다. 표에. 왜? 앞으로 더 심각한 이제 고등법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법원이 5월 한 20일경께 셋째 주정 한 대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놔두고 벌금 1,000만 원 또는 집행유예 때려보세요. 표심에 영향을 줍니다. 20만 표, 30만 표는 지난 대선 때 0.73, 20만 표였잖아요. 그러니까 30만 표가 1%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그러면 1% 크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또 다시 재상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야. 끊이지 않고. 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6월 3일 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그래도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헌법 84조. 이제 어제 84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지. 그건 아껴놓은 거야. 그래요. 6월 3일 대통령 취임하면 그거를 꺼내들 거예요. 대통령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에서 최종 이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라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형량은 대법원에서는 손을 못 대거든. 그러면 한 5월 20일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서울고등법원 형량이 그냥 픽스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네, 그냥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제 막 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형량이 100만 원 이상 나왔잖아. 집에 가야 되는 형량이야. 집에 가 당선 무효야. 이렇게 때리려고 아껴놓은 거지. 그런데 또 이제 이 부분은 또 좀 또 긍정적인 게 있어요. 왜 이거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4,000분 이상 전략을 얘기해라. 지금 이거 사법부 이거 논리 이런 거 하지 마. 듣기 싫다.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35분 남았어. 35분밖에 괜찮아. 없고 빨리 전략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제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다 문자 날렸더니 오늘 잘 하시대. 법안을 지금 법사위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대통령 취임하면 국정 운영의 5년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 84조가 있는 것이고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법률로서 명백히 하겠다. 명확히 한다. 네. 좋은 얘기지. 그렇지. 니네들도 그게 걸리면 그 혜택을 보면 되는 거야. 합헌적인 태도네. 그렇죠. 거의 합헌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취임하면 5년간 재판은 정지된다.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재판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나 합리적이지. 그거를 6월 3일 날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준비해놨다가 지금 국회 다수당이니까 국회 본회의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고 거부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바로 공포하면 돼. 6월 4일 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안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법부가 획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서울 고법에 왔고 그럼 고법 6부가 아니고 7부나 2부로 갈 텐데 그 재판장이나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는 우리 대법원의 결정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뭐 여러 기자님들도 연락 오고 뭐 의원들도 연락 오고 해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맡는 부서는 이제 세 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지난 육부였고. 무죄 때렸던 육부 거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못 하는 거지. 나머지 예.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이제 2부 7부예요. 선거 사건이. 근데 마침 2부 7부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 재판부는 그 박정희 씨의 한 그 김재규 네네. 김재규가 뭐 명예회복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재심 사건을 오케이 한 재판부고 이걸 보면 굉장히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박정희 좋아하시는 보수주의자들은 진짜 격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좀 미친 새끼라고. 그럴 수 있죠. 또 한 네. 재판부는 7부. 뭐 송철호 뭐 문재인 때 울산시장 그 울산시장. 무죄 판결했구나. 황운하 네. 그 무죄 때린 1심 유죄였는데 그거. 예. 보수 쪽 저 완전히 저 빨갱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재판부더라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둘 왜냐하면 다요? 이 김재규 사건이나 송철호 사건 제가 봐도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인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니까. 네. 완전히 진보네. 이렇게 어쨌든 그 두 재판부에 이제 배당이 되는 게 상식이겠죠. 원칙인데 예. 바꿀 수도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이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지금 너무 관심이 많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뭐 이 판사들이 선거법을 뭐 그렇게 더 잘 알아서 하는 건 그런 아니니까. 아니고 네. 어느 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로 돌리겠다. 이미 배당하겠다. 6분만 빼고. 네. 7부에 배당됐다라는 댓글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아니, 됐어요?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거는. 네. 네. 어려운 오늘 일이 아니기 넘겼잖아요. 때문에. 오늘 사건 넘겼으니까. 근데 아마 2부 7부에 배당되면 좀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강성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라잖아요. 유죄는 피할 길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아예 그 마무리를 100만 원 미만으로 해주면 그럼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끝나는 거니까. 거죠. 근데 그죠? 그 송철 예. 그 사람이 아니라 이재권 부장판사인데요. 7부가. 뭘 아니야 하겠네. 그 네,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은 그 재판부 그 판사 이름하고 판사 이름이 아니고 관계가 이재권 없는데. 부장판사.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 다 벌벌벌 떨어야 된다. 맞아요. 대법원이 판례를 남겼잖아요. 특히 전압에서 네. 판결 남겼으니까 이젠 유권자가 인식만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러면 이제 막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복구라지들이 흔히들 쓰는 방식이 윤석열도 그랬고 오세훈도 그랬고 뭐 물어보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론 사실의 공표는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선거 토론하면. 이제는 네. 인식을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저기 신정부 들었으면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 이거 좀 없애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아 그러면 윤석열 처벌을 못 하잖아요. 걔 10원 한 장 뭐 아니 장모부터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 자기 놈은 와이프- 그걸 소급해서 소급할 할 수 수 안 되고 없으니까. 어차피 예. 앞으로 앞으로. 좀 손을 봐야 돼. 왜냐하면 선진국 중에 이런 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 때는 좀 뻥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과장된 맞아요. 표현. 네. 이런 게 있어야 선거가 재밌지. 무슨 선비들만 뭐 나오나 정치라는 거는 본래 좀 사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네.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거 좀 우리 시청자들 좀 지식이라는 게 무기이기 네. 때문에 네. 미 연방 대법원의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예. 뭐 1989년 정도니까 최근이죠. 네. 뭐냐면은 이제 반정부, 그러니까 그 어떤 진보주의자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처벌해야 된다. 국기모독죄 그 주에서 그랬더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네. 그게 이제 미국은 그게 헌법재판이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을 했어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미국은 헌법, 이제 수정헌법이라 하죠. 이렇게 어멘드 이렇게 수정이 돼 와서 그렇죠. 네. 미국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 1조가요?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단한 나라네. 네, 대단한 아. 미국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것이 뭐냐 과연?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성조기라는 물건이 아니다. 성조기가 상징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다. 성조기에 불을 태우고 침을 뱉는 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그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성조기를 꺼내들고 흔들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저 공론장에서 사람은 막고 비판하고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하라는 그걸 거 아닙니까, 잡아놓고 지금? 이런 게 아니다 이거. 네. 지금 이 사건 똑같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저 대법관을 10명을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근데 그 내란의 씨앗을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법관 추천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개입했다는 얘기를 이미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100%지 윤석열이는. 네. 그러니까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내란의 씨앗을 남겨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대법관들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 사고를 할 정도의 사람인데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재명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보수가 그렇게 이재명이 무섭고 증오스러운가? 도대체 이재명을 왜 저렇게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정말로 감정적으로 혐오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감히 네가 대통령 후보가 돼? 막 이런 어디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출신에 관련된 짬뽕이 합쳐져 돼가지고 있다. 예. 출신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뭐 학벌도 있을 거고. 아니 뭐 사시도 됐잖아요 그래도. 아니, 예. 그렇지만 서울법대 아니잖아 이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어디 상고 노무현 출신이 대통령도 어디 상고 그렇죠. 출신이 엄청난 모멸을 그랬거든. 당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엘리트들이 갔던 부산 상고 나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선영공 공장 가고 참 검정고시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더 이제 깔아뭉갤라는 거지. 감히 네 따위가. 근데 너 임마 빨갱이잖아. 너는 너 주변에 경기 동부연합 완전 종북 주사파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한 혐오. 네. 그러니까 노무현보다 훨씬 더 혐오합니다. 극단적으로 혐오하는구나.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모순인 게 그러면 김건희 얘기 듣는 거는 뭐 반가워요? 가장 출신으로서는 가장 창피하고 출신으로 마음을 가져보자 진짜. 최악이고 주가 조작에다가 모든 걸 다 거짓으로 했는데 그 그런데- 여자 얘기는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네. 말씀 말이 잘하셨는데 사석에서 그런 이제 TK 어떤 그런 원로들 또는 TK 법조인들 뭐 희대 같은 이런 분들 모여서 얘기하면 이재명은 그렇게 혐오하거든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도 못지않게 욕해. 그래요? 맞아요. 김건희 좋다는 사람 없어. 김건희 얼굴 워낙 나오면 또 충분히 TK 많으니까 지지율이 그렇겠죠. 뚝뚝 예,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예. 얼굴만 나오면 TK 지지율이 뚝뚝 왜냐 떨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의 출신 또 학벌 뭐 줄리부터 이런 거에 시작해서 대한 어디 감히 서울법대는 오고 검사님 마누라가 이따위야 이제 이런 거지. 그렇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남을 배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전히 그런 귀족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네. 그러면은 그런 귀족이 서울대 법대 나온 귀족은 그 뭐라 그러죠? 조선 제1의 사랑꾼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럼 그 사람은 안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전략이 중요하니까. 네,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법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지금 찬탈한 거의 사법 쿠데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네. 주권자가 조져야 돼. 그러니까 6월 3일 날 압도적으로 주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예요. 그렇죠. 제대로 네. 된 대통령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굉장히 센 거지.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권력이 센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네. 이제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런 제왕적 대통령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몰아내버리는 나라잖아. 네. 그렇지. 여차하면. 네. 그러니까 5천만의 혁명가가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지금 한 달 후에 5천만의 혁명가가 법률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심판을 할 거 아니야. 네. 당연히 하죠. 5천만 명의 네. 엄청난 혁명가들이 엄청난 집단 지성이 재판을 할 건데 10명이 까지 그때 지인들이 뭐라고 설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표 계산을 하면 아까는 제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런 거 자꾸 고법이 또 때리고 하면 표가 몇십만 표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이 혁명적 낙관주의가 중요합니다. 잘 된다. 그렇지. 네. 그렇지만 철저히 준비는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오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역풍이 부는 반작용 그래서 표가 결집하는 그리고 이제 중도층들이 보면 어제도 제가 술 먹는데 그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네. 거기 사장님이나 또는 직원분들이 이제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 정치 잘 모른대. 근데 내가 그냥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뭘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법원에서 사태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했는데 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오이 뭐 하루 종일 뭐 그것만 나왔어.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코앞에 두고 너무 빠르잖아 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 되는 어떤 표 요인이 네. 더 많을 거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상대 후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리스크가 되지만 지금 상대 후보가 하나같이 다 형편없고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그 사람들 아파트 통장도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표를 찍어요? 그냥 기권하겠지 차라리. 상대 쪽은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럴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고 지금 하죠. 네.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맞아요. 한덕수가 못 나올 거라고 다들 하시던데 왜 못 나와? 나왔잖아. 지금 보란 듯이 나왔죠. 제가 네. 날짜도 거의 다 맞췄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안 했으면 제 예상대로 월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을 거예요. 저희 바람꽃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그 대법원의 작심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와 해묵은 최고재판소 경쟁, 쉽게 얘기하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날을 골라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해석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헌법재판관들을 대법관들은 알로 본다고. 어... 그런데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 퇴임하신 문형배 소장님하고 이미선 재판관님은 둘 다 촌놈들이잖아. 부산 향판에 부산대 네. 법대 나온 것들이 어디서 영웅이 돼 이것들이 이런 자기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이런 판결을 해요? 지금 국민들은 대법관들을 다 쓰레기로 알아요. 지금 완전 차이가 국민의 민심과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자기들은 그렇게 판결을 생각하는 했- 거지. 아니 저도 이제 자기들끼리 법조인들 이제- 아이고 네. 다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은 어떤 이제 그 한 부장 판사 정도 하고 나오신 분이 SNS에 친구인데 자기는 뭐 대법관도 대본 적이 없죠. 그런 분인데 어제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본 다음에 한 줄 손평을 해놨는데 역시 대법관들은 헌재 재판관들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게 바로 칭송하는. 칭송한 그걸 보고 야 저런 게 정말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울 법대에 나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인식인가? 아마도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들한테 아마 진짜 투표 한번 해서 여론조사하면은 압도적 다수가 어제 그거를 찬양할 거예요. 이런 결정을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 정말로 훌륭한 결정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도 대한민국을 있겠지만 구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대법원이. 저는 아니, 이 근데 사람들이 사법부가 이런 생각이 구했다고 들거든요. 이 생각하겠지.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해서 해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건이 만약에 이병철이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이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카르텔에서 본인들의 밥그릇이 사라질 걸 아니까 맞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헌법재판소하고 이해관계. 네. 헌법재판소 돈. 결정하고 그렇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 비판하기도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욕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석 달 넘게 석 달 한 반 정도를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게 되잖아요. 정형식 이거를 욕하다가 완전 영웅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김복형 재판관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도 사실은 구성의 형태는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뭐하러 대법관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법관을 뭐 이렇게 14명씩이나 둡니까? 그냥 한 5명만 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대법관이 있다고 하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안에서 대법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일종의 판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뒀는데 자, 손 들어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다음에 자 이틀 심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우레 만에 그냥 확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대법관이 되냐고요. 헌법재판관하고 이게 선출 과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3명이 추천하는 몫이 국회 있는 또 거죠. 대법원장 네. 대표님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되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대법관들은 그런 건 없거든. 그러나 대법관은 전부 국회 동의는 받아야 돼. 임명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법원장 제청하고 뭐 국회 동의는 그때 뭐 정치적으로 네. 하는 거고 그래 웬만하면 동의해 주거든 또 대법관은. 대법관을 국회 동의 안 해줘서 날린 거는 작년에 그 이균용 부장 아주 고등부장 이례적이죠. 한 네. 번이었고 대부분 해줘요. 네. 좀 점잖은 분을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임명한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게 극보수적인 네. 분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 이게 윤석열이가 잘하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예, 잘 지한테 아는 유리하도록. 거기도 하고.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네. 참 어제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뭐 누구가 말했다 이렇게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어쨌든 어제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작년 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비상계엄 계엄할 거야 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대요. 네. 평소에 네, 그러니까 작년 초 전에도 네. 그 전에도 열만 받으면 내 계엄 때려 버릴 거야. 대선 토론 때도 그 얘기 나왔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언론 보도된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재작년 11월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은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얘기들도 나왔지만 내가 육사 가면은 쿠데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는 네. 것처럼. 그 이 양반은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이제 술에 중독 그거는 지금 100%예요. 네, 술에 이분은 중독. 치료받아야 돼 진짜. 그러고 이제 주술 중독. 네. 그다음에 이제 20대에 12년간 구수가 이 알코올 중독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그래 되면 전보로만 다녀. 내 고시 낭인하는 선배들 내 친구들 다 똑같아. 네. 예, 20대를 그리고 20대 그것도 여학생도 만나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은데 너는 새끼야 아직도 안 붙었냐? 네 친구는 판사 되고 애도 지금 두 명째 낳았더라. 그런데 미팅 한다 누구 소개받으면 뭐 하세요? 하면 저 고시생인데 그럼 붙으셨어요? 아니요, 뭐 9번째 떨어졌어요. 하면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보잖아. 거기에 이렇게 받는 마음의 상처, 무엇보다는 이게 엄청납니다. 물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마음을 보통 갖게 돼요. 여성관이. 네, 아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니까 루저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네. 아니, 많은 네. 분들이 지금 5,100분이 계신데 그럼 네. 저는 구체적으로 전략이 어떻게 짜야 되냐고. 전략이 뭐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형사법. 계속 긴장해야 된다고? 일단 아니, 아까 말한 대로 형사법 개정. 관련된 공직선거법상의 조항을 아니, 법률로 고쳐가지고 완비를 해놔라. 아니 그거는 그러면 된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고요. 저의 걱정은 아.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유죄로 완전 때려버리면 그리고 이제 상고 이유서 제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갑자기 대법원이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인데 불가능해요, 일정상. 그게 네. 궁금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5월 한 20일께 고등법원이 그거 좋았어 뭐 징역이야 이렇게 때렸다 쳐. 네. 어.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법에서. 그거는 못해요. 못해요? 네, 확실해요? 네, 그거는 네.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 제 생각은 벌금 1,000만 원 이 만약에 벌금을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그럼 유죄잖아요. 유죄는 유죄고 유죄지. 상고해야죠. 무조건 그것도 벌금 무조건 100만 원 박탈이었던 이상이잖아. 거는. 네.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가죠. 여기서 시간이 법적으로 네. 최소 한 달이 걸려요. 뭐 그러니까. 27일이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건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 상고장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으니까 일주일째 내면 돼요. 네. 이거를 줄일 수는 없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상고 이유서.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라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것도 법에 20일을 딱 주도록 돼 있어. 네 이유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건 할 안 수는 됩니다. 없고요. 그건 안 그래서 됩니다. 파기 자판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아무리 또라이라도 또라이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네. 바로 잡혀. 형사처벌이야 그거는. 네. 아니, 물론 이래 말할 수도 있지. 잡아가는 놈들이 안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혁명이 터져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6월 항쟁이 터지는 거지 뭐. 원서 지원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27일 기간 안에 이렇게. 그건 기만 법률이 제출하면 되는 정한 거야. 거기 네.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것만 해도 27일인데 행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데 하루씩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30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지만 그거는
상고 이유서를 또 제출하는 게 30일 걸린다 맞아, 이거지. 맞아. 네. 그러면 검찰이 답변서를 내야 돼. 그렇지. 예. 거기에 대한 예. 그 답변서 하루 만에 낼 수 있지.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또 기일을 잡아야 돼. 예, 평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또 해도 돼. 그거는 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30 며칠은 걸리는 거지.